전 세계가 금지시킨 그 아기를 지금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비밀리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바로 오픈 AI CEO 샘 알트먼과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수백억을 투자한 비밀 프로젝트이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원하는 아기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수준을 넘어선 질병 없는 천재 아기입니다. 더 이상 우연에 맡기지 않고 인류의 능력을 소프트웨어처럼 최적화하겠다는 오만한 선언이기도 하죠. 이 프로젝트의 끝은 인류를 구할 혁신일까요? 아니면 영화 가타카에서 예고된 유전자 독재 사회의 시작일까요? 2018년 중국의 허징쿠이 박사가 에이즈 면역 아기를 탄생시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여파로 인간배아 유전자 편집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즉각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넘어서는 안 될 금기처럼 여겨졌죠.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 기술이 불러올 윤리적 재앙과 통제 불가능한 변이에 대해 경고하며 글로벌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이 합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의 가장 강력한 자본가들이 이 금기를 다시 깨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치명적인 유전병을 막는 것을 넘어 더 높은 IQ, 더 강한 뼈, 더 적은 불안감을 가진 맞춤형 아기를 상업화하려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질병 없는 삶은 포장지일 뿐 본질은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을 훼손하고 소수가 설계한 최적의 인간상을 강요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의 발전이 아니라 부와 권력이 인간의 본질을 바꾸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미래는 이미 억만장자들의 돈과 기술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미래가 과연 모두에게 평등할 수 있을까요? 이 충격적인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칩니다. 하지만 이처럼 인류 전체의 평등을 위협하는 기술이 현실화되는 근본적인 갈등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유전자 편집 악의는 명백히 미국에서도 금지된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의 시작점인데요. 하지만 프리벤티브라는 스타트업이 비밀리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회사는 창업자부터 노벨상 수상자 제니퍼 다우드나의 제자이며 그 후원자들은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샘 올트먼 부부와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수백억을 투자하며 이 프로젝트를 유치했죠. 프리벤티브는 심각한 유전병을 겪는 가족을 돕는 것을 표면적인 목표로 내세웠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은 철저히 비밀주의적입니다. 창업자가 과학계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노벨상의 연구진 출신이라는 점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장난이 아닌 과학적 무게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영역에 발을 들였다는 점에서 더 큰 불안감을 키웁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배아 유전자 편집이란 수정란 단계에서 유전자를 자르고 붙여 아예 미래 세대까지 전달될 유전 코드를 바꾸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왜 이들은 금지된 미국을 피해 아랍에미리트 같은 해외에서 실험 장소를 찾았을까요? 이는 규제가 느슨하거나 허점이 있는 지역을 찾아 실험을 강행하는 전형적인 규제 차익거래 전략입니다. 이건 그냥 실험실을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일부러 풀고 위험한 시도를 하겠다는 의도예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들에게는 안전보다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안전과 윤리적 논쟁을 무시하며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들의 목표가 단순한 치료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더욱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유전자 편집 아기를 몰래 탄생시킨 뒤 건강한 모습을 공개해 전 세계를 충격과 승인으로 이끌겠다는 급진적인 계획까지 세웠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는 과학적 검증보다 대중의 수용을 먼저 얻으려는 위험천만한 전략인데요. 암스트롱이 말하는 가타카 스택이란 1997년 영화 가타카처럼 유전자 선별과 편집 기술을 결합하여 유전적으로 최적화된 아이만 태어나게 하려는 미래 사회를 암시하는 용어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미 절반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유전자 스크리닝 시장이 상업화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이죠. 오키드나 뉴클리어스 같은 회사들은 $2,500에서 $10,000를 받고 IQ, 키, 눈 색깔, 심지어 불안 확률이나 ADHD 같은 복잡한 특성까지 계산해 가장 좋은 배아를 골라주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쇼핑몰 앱 보듯이 배아 포털에 접속해 심장병, 조현병 등 수백 가지 항목의 위험 점수를 보고 위험도가 낮은 아이를 선택합니다. 내 아이의 운명이 몇천만 원짜리 유전자 복권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맞춤형 아기가 현실화될수록
테크 건물들은 겉으로는 질병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UC 버클리 연구소는 이들의 진짜 목표가 아기 개선이며 이는 거짓말이거나 망상에 가깝다고 비판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생학 논란입니다. 우생학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류의 유전자 자질을 개량하려는 시도인데 이 시도는 숨겨진 위험을 내포하고 있죠. 크리스퍼와 같은 첨단 유전자 편집 기술조차 오프 타겟 편집이라는 오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의도치 않은 유전자 부위가 손상되는 변수가 항상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오류가 무서운 이유는 태어난 아이의 모든 세포에 그 오류가 새겨지는 것이고 이 실수는 미래 세대에 대대로 물려지기 때문이죠. 단 한 번의 실수가 인류 전체의 유전자 풀을 영구적으로 오염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유전자는 상호작용이 복잡해 IQ를 높이려다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이 변화는 미래 세대에 대대로 물려집니다. 즉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팩트 기반으로 미국 의학 유전학 및 유전 상담학회는 현재의 유전자 스크리닝이 입증된 임상적 이점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시 말해 과학적 안정성은 아직 제로에 가깝습니다. 기술적 안정성도 윤리적 논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기술이 만들어낼 유전자 불평등입니다. 유전자 컨설팅 회사 헤라사이트의 철학자 아노말리조차 유전적으로 강화된 자와 강화되지 않은 자 사이에 지능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며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유전자 스크리닝 가격은 최대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비용이죠. 특히 일론 머스크까지 오키드를 이용해 자신의 자녀의 배아를 선별했다는 사실은 이 기술이 이미 극소수 최상류층의 전유물이 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이 기술이 부유층의 전유물이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좁힐 수 없는 유전자 계층, 즉 유전자 카스트 제도에 고정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부모의 재력이 아이의 지능, 건강, 심지어 사회적 성공 가능성까지 결정하는 끔찍한 미래가 코앞에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 카스트 제도라는 끔찍한 불평등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제 이들이 이 모든 논란을 무릅쓰고 기술을 밀어붙이는 진짜 속셈을 알아봐야 합니다.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유전자 편집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인류애가 아닌 수익과 진화 가속입니다. 이들은 지구를 넘어 우주 시대를 준비하며 질병에 강하고 지적으로 우월한 인간을 만들어 인류의 진화 속도 자체를 자신들이 통제하려 하죠. 이들은 느린 자연 선택 과정을 건너뛰고 인공적으로 다음 단계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겠다는 메시아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 즉 호모 스페이스 같은 새로운 종을 창조해서 인류의 미래를 자기 손으로 직접 설계하려는 오만이 깔려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네오 에볼루션의 핵심입니다. 이 상황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위험한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유전자 독점은 새로운 인종 차별을 만들고 미래 세대가 부모의 완벽한 설계에 갇혀 다양성과 자유를 잃고 불행해질 수 있죠. 반면 만약 이 기술이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 치명적인 유전병을 영원히 없앨 수 있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학적 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의 방향을 누가 결정하느냐입니다. 소수의 억만장자일까요? 아니면 전 인류의 공론장일까요? 지금까지 알아본 유전자 편집 악의는 단순한 과학 발전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 사회 구조를 뒤흔들 거대한 윤리적 폭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할 시간이 없습니다. 과학계는 물론 정치, 경제, 그리고 윤리학계가 즉시 나서서 이 폭주하는 기술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규제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술은 인류를 구하기보다 새로운 차별과 분열을 낳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완벽한 유전자를 선물하는 것을 부모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금지되어야 할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나요?